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30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마하반야바람 일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미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마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추워. 빨리 가서 밥 먹어. 춥다.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으네. 좋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가셨지요? 지난 시간에 성도 뭐시여 이게?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어? 오 마이 갓. 뭐야? 몇 번이야? 222? 222. 응? 이거였죠? 광죽은 시흥연으로 모친을 따라 상경하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경호선사가 드디어 그 8세 어린아이가 경기도 광주 시흥장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흥장터가 어딘가 제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관악 그 금천동이라고 합니다. 별것도 아니요. 우리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관악 나오잖아요. 그죠? 금천구도 나오고 금천도 나오는데 거기서 나도 한번 콩나물 장사를 한번 가서 해볼까 했는데 가봤자 경호선사가 콩나물 장사했던 곳은 뭐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도 한번 가볼까? 이제 내가 좀 신기가 있거든요. 촉이 있어서 데려가지고 시간 되면은 한번 가보려고요. 어쨌든 여기도 옛날에는 이게 현이 있었어요. 현, 그죠? 우주현, 교사 고향 우주현. 여기는 시흥현. 모친 따라 상경하다. 그 상경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어머니의 외삼촌이 여기 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요. 동욱의 모친 밀양박 씨의 고향 마을은 이웃 익산군 왕궁면 광암리랬죠. 거기에는 신기하게 왜 경호선사 아버지하고 그 누구죠? 전창혁이하고 전창혁이의 고향은 고창군 당촌면, 그죠? 고창군 당촌에서 그 전봉준이가 태어나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게 참 뭔가가 이어져. 알면은 많이 알면 다쳐. 근데 나 많이 알고 싶지 않은데 까면 깔수록 자꾸 뭐가 나와요. 내가 알고 싶다 그랬어. 뭐를 했어. 왜 자꾸 나오느냐고.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걸리는 게. 이제 경호선사 아버지하고 전봉준 아버지하고 친한 이유가 있죠. 요즘에 그냥 시나리오 쓰느라고 이게 같이 겹쳐가지고 나도 괴로워요. 고창 당촌마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전봉준이 태어난 곳이. 근데 요거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가 덕정리래요. 덕정리. 근데 덕정리는 이 덕자가 이 큰 덕자예요. 이게 네네. 덕정리 우물정자고. 응? 그래서 이 덕정리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신기가 올라요.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대충 봤어요. 아, 덕정리인가 보다. 뭐 덕정리 뭐 있을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당촌마을이 이제 이 덕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경호선사 아버지하고 전봉준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었냐? 여기에 이 덕정리라고 하는 곳에 신기하게 여성성씨 집성촌이 있었답니다. 거기 조금씩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정리라고 하는 마을에 여산손씨 뿐이 아니라 세 개의 성씨들이 와서 이렇게 일가를 이으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호선사 아버지는 여기서 살았고, 경호선사 아버지하고 전봉준 아버지는 여기서 만났고, 거기서 중마고를 했고, 경호선사 아버지가 전봉준 아버지보다 3살 위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냥 형 아우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냈다가 이 경호선사 아버지가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죠?
우동면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우동면. 갑자기 띵그맣게 우동면은 왜 갔죠?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익산군 왕국면 때문에 그래요. 익산군 왕국면에 있는 어디에서? 밀양박씨, 여기는 또 집정촌이 있어요. 밀양박씨 집성촌에서 시집을 와요. 이 밀양박씨가 그 경사 어머니죠. 근데 또 신기하게 그 왕국면에 여산송씨 집성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 아버지가 여산송씨 집정촌을 또 따라서 여기로 오게 된. 뒤지고 뒤지고 파고 파고 까고 까고, 요즘 뭐더라?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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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제 까고 까고 다 안 해. 처음에 제가 전봉준 장군과 경호선사와 관계에 있다는 거를 진짜 2017년 1월 9일 날 이 전화를 받거든요. 아, 그때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진짜 이게 뭐라 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뭔 자다가 봉창은 두드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 사실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느냐.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해서 진짜 제가 몇 개월 동안을 숨도 안 죽이고, 말하자면 가족이나 뭐나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나 혼자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호선사와 전봉준 관계를. 이게 어떻게부터 시작이 될지 몰라서. 그러다가 이 많은 거를 알게 됐고, 그러다가 내가 이 박사학위를 따보겠다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박사학위 딸 만한 곳이 없어서 못 갔고 결국은 북한학과를 갔다 했는데, 이 북한학과 박사학위 딴 거 써먹어야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전쟁하고 앉아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미사일은 쏘고 난리인데 나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실도 알게 된 것들이, 그게 깊이 조사하면은 여기저기서 그냥 걸려들어요. 이렇게 걸려들어요. 지금 익산군 왕국면에 이 어머니가 있었고, 또 말하다시피 내 고향은 여기더라. 익산군 왕국면 광암리더라. 뭐 말하면 못하겠어요. 태어난 곳은 전주시 광원동 경원동 일가 40번지인데 여기에 가서 살아요. 누구 발따나 태어나자마자 핏덩이로 가서. 어마이 가시죠? 근데 이게 경호선사 옆 동네야.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뭐 하나 끼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봉동면, 구암리하고 왕국면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인접이야. 같이 돼 있어요. 지도에. 직접 가서 찾아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호선사 아버지가 이사를 왔고, 그 다음에 전봉준이 태어나자마자, 전봉준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한꺼번에 앓은 게 아니고 조금 알게 되면서 이 머리가 완전히 그쪽에 꽂혀 있으니까 생각이 떠올라요. 이것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이 덕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덕정리의 우물을 먹고 자란 사람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기를, 그 사람은 뭐가 된다? 그 사람은 덕인이 된다고 했답니다. 덕인. 그래서 이 덕인이라는 게, 그러면은 거기서 덕정이 우물을 먹고 자라면 덕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경호선사 아버지의 동생이 있죠. 송희옥이. 그 밑에 송헌옥이 있잖아요. 송도옥, 송헌옥, 송희옥인데, 송도옥의 그 동생의 희옥이가 전봉준 장군과 천안 매부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동화농민하면서 너무 놀란 거는, 전봉준 장군 공초를 보는데 이 정말 송도옥과 송희옥의 관계가 있을까? 저로서는 이미 아버지가 경호선사 아버지가 송도옥이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세상에 함부로 말을 밝히면 안 될 것 같고, 엄청난 걸 이걸 찾아냈는데, 아, 이게 맞구나라고 딱 느낀 거는 그 전봉준 장군 공초를 보고 알았어요. 공초가 쉬운 몇 장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송희옥이를 아느냐라는 그 질문이 7장인가 그래요. 야, 이거 송희옥이가 작은 인물은 아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전봉준이가 그 송희옥이를 살리기 위해서, 너 전봉준하고 니네 그 처하고 관계가 있다고.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은 불황무식한 자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 몰라요라고 딱 잡아뛰잖아요. 그 나중에 또 공초가 시작됐을 때, 너 왜 거짓말 시켰어? 니네 송희옥이가 니네 저의 친척이라며 하니까 전봉준이가 꼬리를 내려요. 뭐 사실은 조금 뭐 아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는 처의 칠족이라고 하잖아요. 왜? 삼족은 멸하니까 삼족이에요 원래. 그 부인의 경호선사도 이족에 속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3족에 들어와 있는 단계라 말을 하면은 죽여버릴까봐 그 가솔들이 나타나서 7족이라고 멀리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머릿속으로 뿌르르르 들어오는 게 이거 진짜다. 야, 엄청난 고민했죠. 그냥 전문적인 공초를 보다가 이거 진짜구나 해갖고 이걸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공초에서 야, 그 희옥이는 호냐 이름이냐 본명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뭐라 그래요. 희옥이는 본래 이름이고 자는 칠서라며. 여기 칠서 어디 갔어. 그리고 이름은 덕인이고 호는 자는 덕인이고 호는 칠서라고 그래요. 여기 덕인다. 이 덕인을 거기서 내가 보고 야, 이거 장천마을 덕인 덕정리에서 그 우물을 먹고 자라면 덕인이 된다 했는데 이것도 다 내가 보기에는 경허선사가 지어준 거예요. 덕인에다가 또 이분의 호가 뭐냐면 그때도 말했지만 이 칠서 화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거 알고 안 들으면 말아. 근데 보너스로 한 번 더 해줄게. 이 7은 무슨 칠자랬죠? 무슨 칠자랬죠? 577자예요. 57이 우리가 새카만 거를 칠흑같이 어둡다고 해야 하네요. 577자예요. 칠흑같이 어두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의 행복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577자야. 그러면 그 57이라고 하는 거는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 때 그 7자를 쓰잖아요. 얼마나 깜깜하면은 칠흑같이 어둡다고 그래요. 얘 어두워. 얘 어두워? 얘는 선은 너는 밝을 서야. 상서로울 서. 거기까지.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더라? 경허선의 유체는 중도불이더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경허선, 물론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시기를 했다고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위대해. 그렇지만 경허가 위대한 거는 그보다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허선사를 이렇게 추앙하는 거는 동학농민의 지도자라서 물론 해야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봉준 장군을 기리고 그 동학농민을 일으켰던 모든 선조들을 기려야 되겠지만 보다도 하나 보너스가 있잖아요. 우리는 경허선사는 깨달은 자예요. 이게 그러면 중도가 있나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건 거기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왜 중도가 있다는 걸만 알면 뭐예요? 중도는 뭐예요? 양극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중도인데 우리는 그러면 중도 자리에 가지 말고 애초에 어떻게 하랬죠? 일으키지 말라. 또 말하죠. 중도 자리를 찾기 이전에 일으키지 말았어야 돼요. 본래 자리, 그냥 그 자리. 그런데 일으키잖아. 일으켰어. 부득이 일으켰어. 부득이 7 해버렸어요. 부득이 7 해버렸어요. 그러면 깨달은 자는 서 이렇게 해야 돼. 왜? 부득이 경허선사가 당신 그 호를 경 이렇게 해버렸어. 불행한 일이죠. 겨울경 경 해버렸어요. 그러면 경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왜? 왜? 그래서 경허는 깨달은 자야. 깨달은 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깨달은 자가 지어준 이름이고 경허가 중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허가 깨달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서 들어가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몸이 없는 부처는 없다고. 어떤 인간들이 몸은 별거 아니고 마음자리만 하라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강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내 몸이 있으니까지 내가 들어놓아봐요. 어떻게 여기로 오겠는가. 못 온다니까. 몸속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뭐 영력고명 무형단자, 적육단상 무의진. 어이, 우리의 임재가 최고요. 임재가 최고죠. 나는 경허선사 다음으로 임재스님, 임재를 줘. 임재의연.
오냐? 당당하잖아요. 위풍당당. 그러니까 항상 이거에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자가 부처인데 그 듣고 있는 그자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 근데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냥 뭐라 그래요? 뭔가 미사여구를 다 꾸며가지고 마치 현학적으로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를 보고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닫고 싶다고 이게 그거구나 해서 내가 부처가 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온갖 말들이 정말 답답해. 그냥 뭐 아주 뭐 대단한 걸로 막 그냥 무슨 막 그냥 현학적인 말로 꾸며가지고 막 그 포장을 하는데 그래봐야 뜬구름이야. 우주 삼라만상에 내가 거시기가 주인공. 내가 무슨 우주 삼라만에 주는 거는 깨달은 뒤에 주인공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이 덕인이라는 말을 덕정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자기 작은아버지인 성희옥에게 저기 이름을 주고 자를 주고 호를 칠서라고 줬어요. 내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나는 눈물이 왈칵 날 뻔했지. 왜냐면 이 경허선사는 어떻게 작은아버지한테까지 그거를 줄 수 있었는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익산군 왕궁면 광암리라고 하는 걸로 경허선사도 그 옆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이제 밀양박 씨를 만나가지고 밀양박 씨는 또 거기서 또 시집을 오게 되고 그래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다가 홍기가 차서 이곳에 있는 또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나오죠? 집성촌 소윤공파. 그냥 딜 대로 다 뒤지고요. 그냥 온갖 족보를 갖다가 말했잖아요. 저기 두산 2부 아시죠? 거기 가면 여산성 씨 그 종친회가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간을 우리 회원들 다 갖다 풀어가지고 그거 다 뒤지고 다 해고. 까마득한 얘기 같아. 지금은 어떻게 그런 세월이 지나갔을까.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냥 막 지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허선사는 소윤공파다. 뭐냐? 소윤공파 송씨 가문의 중매를 어떤 인간들이 자꾸 경허선사를 무슨 은진송씨라 그러고 이상한 개상한 소리들을 해요. 이웃인 우동면 구암리의 송도에로 시집을 왔으니 박씨의 고향마을 형성 과정은 거기 가면 금마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어릴 때 그 금마에 가면 장이 서거든요. 금마까지 가서 뭐 따라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기억들이. 그래서 금마와 왕궁에서 흘러나온 지리적 요충지대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가 금마면이 있어요. 그리고 왕궁면은 거기가 왕궁면이 뭐예요? 백제의 그 왕궁터예요. 거기가.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왕궁탑에 가갖고 맨날 놀았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왕궁탑이라고 해봐야 그냥 풀이 있고 그런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뭐 하다못해 이런 것도 쳐있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가서 소꿉놀이하고 놀았어. 왕궁면은 대당초 주거지였으나 춘포면과 두촌면은 옥룡천 서쪽 천서와 천동을 제외하면 온통 갈대밭이더라. 이 춘포면, 두촌면, 옥룡천 뭐 이런 것은 지금 그 마을 이름이죠. 전부 다. 그래서 거기가 다 갈대밭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기를 가봤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진짜 하도 경허선사하고 전봉주하고 관계가 찌들한데 나는 또 왜 찌들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왕궁면 광암리를 내가 직접 찾아가죠. 근데 정말 놀라웠게 내가 놀았던 것대로 그대로 있더라. 박씨는 남편 송독이 사망하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기 전에 고향 마을 왕궁면에 들렸어요. 친척들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거하게 했죠. 거기에 제가 제 어렸을 때 말했지만은 송진 사람 송참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송참봉이 내가 어렸을 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찾아가서 내가 직접 찾아보니까 뭔 부야 거부야. 그래가지고 학교도 많이 만들어 놓고요. 거기 가면은 그 왕궁면 거기 있는데 가면은 뭐 무슨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인데 무슨 그것도 버킷리스트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세상에 그 손중가가 살아있어서 내가 그 송찬봉 어르신을 어릴 때 뵀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놀래더라고. 근데 그 송찬봉 어르신네 가족도 다 있고 그 집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니까, 경허선사 이야기가. 어린 시절 동무들과 함께 뛰놀던 마을 인근에 후백제 권한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 했던 거. 그래서 거기다 왕궁을 세워놓은 거죠. 왕궁탑은 그 사이에 온통 갈대밭으로 내가 어렸을 때도 소꿉장난 나게 좋게 그냥 빈터였어요. 뒤덮여 방치되어 나들 누워있어 박씨 부인의 심란한 마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떠나기 전에 그 이제 왕궁면을 들린 것 같아요. 자, 왕궁면에서 보이는 미륵산이 있어. 거기 미륵사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물론 동수정의 동생도설 동통물과 개사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79장의 그 미륵도설에 관한 걸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미륵이 경허선사 앞에 가까이 와 있었죠. 왜냐면 여기 미륵사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금산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허선사는 이미 미륵도설을 주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더군다나 또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동학농민도 미륵이야? 뭐냐, 미륵이다. 미륵이라니까, 미륵사상. 그래서 그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경허선사의 영향을 전봉준은 다 받았고, 그냥 형님이 하란 대로 할게요라고 해서 뭐 거사 날짜나 거사 장소나 이런 것까지 또 다 받고, 그 전법 있죠, 전법, 병법. 경허선사가 병법을 펴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스님 전쟁터 나가세요? 아니 병법은 왜 보세요? 손자방 뭐 장량 뭐 도술 뭐냐 아주 제갈국명 거 다 펼쳐놓고 경허선사가 봤는데 도사지요. 뭐. 이 경허선사 도사예요. 왕궁면에서 보이는 미륵산은 미륵사의 뒤편에 있는 아늑한 산이더라, 이런 얘기. 멀리서 보니 제법 높은 산처럼 보였으나 막상 들어가 보면은 아주 얕아요. 초록으로 우거진 나뭇잎 냄새가 음산한 듯 가득 진동하고 있더라. 근데 사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소설가입니까? 나는 소설가를 싫어해요. 제가 가장 특징적이라면 나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없애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투명한 거. 그래서 경허선사도 내가 투명인간 경허라고 그랬고, 저는 그냥 속에 알챙이까지 터놓아야지 이게 그게 안 되면 이 상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가 가장 추구하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진실이더라고. 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내가 거기 익산군 왕궁면 광암리에 가서 살았으니까 그냥 너무 생생하게 어린 시절 얘기가 또 생각이 나고, 제가 50 몇 년 만에 거기를 다시 갔는데 오 마이 갓이야, 그대로 있어. 내가 살았던 집도 말했잖아요. 우리 그 집까지 터도 아니에요. 그냥 집까지 그대로 있어요. 담벼락만 아니 뭐지 그 지붕만 얹었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머릿속에 살아있고 내가 생생하게 있어서 이걸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막 오락부락한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내가 가보니까 그때는 마당이 엄청 넓고 토방이라 해가 토방에서 내려와가지고 대문까지 올라면은 그 어린애가 걸으니까 멀었겠죠? 근데 지금은 가니까 손바닥이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전주중앙국민학교 갔는데, 내가 전주중앙국민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이 엄청 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니까 손바닥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게 시야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고. 송두어기 방하니 삼천 초목도 함께 울었더라. 그랬겠죠? 미륵산에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과 삼기면 낭산면에 걸쳐 있는 그 산으로, 거기가 미륵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륵사지에 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탑이 지금 현재 그 미륵사지 탑을 그거 했거든요. 완전히 재현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가봤죠, 제가 또. 춥다. 난로가 어딨냐, 난로. 아이, 원래 이름은 용화산이었어요. 왜 용화산인지는 알겠죠? 어? 원래 저기 위에 도솔천에 가면은 용화세계가 열려가지고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이 오신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옆에 꼽다리 껴야 되니까 미륵보살, 또
용화색이 좀 눈으로만 스쳐도 오케이. 미륵사가 지어진 후부터 미륵산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봉우리가 사자의 형상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자봉이라고도 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말했잖아요. 사자산 법흥사. 에이? 사자산 법흥사가 여러분 그 사자인 줄 아나요? 나는 모르고 갔어요. 뭐 하러 갔어? 그거 하러 갔지. 방광하려고. 아주 이 인간이 허무맹랑해요. 아주 보통 애가 아니야. 나도 남들도 다 방광해가지고 사자산 법흥사에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아랫마을에서 그 물동이를 들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저도 내가 기도하면 나 한 기도 하거든요. 저 기도하면 5박 6일 6박 7일 잠 한숨도 안 자고 안 먹고 그냥 날밤으로 그냥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그 스님들 두 분이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 스님들은 놀고 계시고 나 혼자 이제 사다던 그 법흥사 그 어디요 거기 가면 있어 그 뭐지 그거 정멸복음 정멸복음이라 그건 없잖아요. 그 부처님 상호가 없고 내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사자는 나타나고 이만한 구렁이가 내 몸을 이 내 그 사각형 조그만한 그 사각형을 감돌아요. 휩쓸고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말을 했죠. 내 기도에 방해되니까 안 지켜줘도 된다. 그냥 그만 가시라. 그랬더니 휙휙휙휙 하더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일주일간 했는데 기도를 일주일 했는데도 방광이 안 돼. 방광이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해요. 스님들은 이제 가신다고 하고 더 하고 싶어도 못 가죠. 따로 가야 되니까. 아침밥을 먹으라는데 출발할 테니까 아침밥 못 먹어. 안 먹어. 6박 7일 동안 했는데 방광도 안 했는데 뭐 먹어 안 먹어. 그래서 속상해서 나와가지고 그 뒷뜰에서 이제 스님들 공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동자가 이건 실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실화인지 그게 그 동자가 이렇게 승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애기가. 근데 나보고 저기 보살님 같이 올라가재요. 산에 놀러. 그래요. 근데 그 저기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동자가 휘차닥 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동자님 그렇게 빨리 가시면 제가 못 따라간다니까. 동자님 하고 따라가다가 내가 확 미끄러졌어요. 동자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버렸어. 그래서 미끄러져 갖고 아 하고 그 나무 쭉인가 뭔가를 붙잡았는데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참 꿈 같은 얘기죠. 이게 24살 때다. 그래서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너무 밑에는 절벽이고 위에는 나무 하나 붙잡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벽이 나무가 아니고 사자의 털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사자의 털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사자가 이렇게 우리가 왜 라이온킹에서 사자 나오잖아요. 내가 한번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라이온킹 그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자의 털을 이 수염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하니까 사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 산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하는데 뚝 떨어졌거든요. 뚝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까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 거기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동자님 하니까 동자님이 안 보여. 근데 산속에 있고 그랬더니 막 부르는 거야. 나 찾는 거야. 가자고. 홍선생! 그때 교직했나 보다. 교직생활을 한 첫 해. 그래서 내려갔죠. 근데 나는 진짜 얼떨떨 하잖아요. 이게 꿈이요, 생시요, 내가 본 것은 뭐지? 그게 사자인데 하면서 동자님은 또 어디 갔지? 하다가 그 차를 타고 오는, 진짜 서울까지 오는 데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본 건 뭐지? 내가 집에 가서 이 사자산이 정말 그 사자라면은 그건 사자였더라. 그건 진짜 사자였죠.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오자마자 짐도 안 풀고 우편을 보니까 그걸 봐갖고 나는 그 저기를 봐서 사자산을 치니까 사자산 법흥사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자산을 왜 사자산이라고 했는가를 알게 됐고 그 산 전체가 흔들리는데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부처님한테 감사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거 방광은 제가 못했어도 제가 사자는 받네요. 이렇게 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방광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해서 방광을 개똥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호두마을 가서 그 방광을 보잖아요. 어? 근데 끄떡도 안 해요. 이 몸에서 에너지파 이게 나오면서 방광을 하는데 방광 그리고 거기에 동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광은 실상이 아니었더라 라는 거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집착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사자의 형상이라 해서 이게 사자봉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한 만의 도읍지로 추정되는 이곳은 만이죠. 도에는 미륵산성이 축정되어 있는데 성과 그 둘레는 1822m. 별로 많지는 않죠. 미륵산의 성과.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늦게 왔어.